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과 절대적인 어둠, 그리고 얼어붙을 듯한 추위가 지배하는 곳에서도 말입니다. 바로 우리 발밑 깊은 바다에서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조차 한때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했던 그 장소에서 말이죠. 이제 이 놀라운 심해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햇빛이 닿는 표면 근처의 얕은 바다만을 경험해온 우리에게 진정한 바다의 모습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거든요. 특히 마리아나 해구 같은 초심의 지역은 인류에게 마지막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발견 이야기는 18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 해군의 HMS 챌린저호가 전 세계 바다를 탐사하는 역사적인 항해를 진행하고 있었죠. 필리핀 동쪽 약 2000km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납추를 바다에 내렸는데 3km를 넘어서도 바닥에 닿지 않았던 거예요. 4km, 5km를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는 바다에 대한 미신과 두려움이 팽배했던 시대였거든요. 거대한 바다 괴물이 배를 통째로 바다 밑으로 끌고 간다는 전설이 진짜 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8km가 넘는 깊이의 구멍을 발견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이 발견한 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부르는 지역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만 더 서쪽으로 갔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지점인 챌린저 해연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곳의 깊이는 무려 11km에 달하거든요. 에베레스트 산을 통째로 집어넣어도 2km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깊이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길이만 2000km에 달하고 너비도 70km나 되거든요. 일본 남쪽에서 시작해서 필리핀 방향으로 거대한 초승달 모양을 그리며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규모의 해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지구의 표면은 거대한 퍼즐 조각들처럼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판들은 아래쪽의 뜨거운 맨틀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죠. 마리아나 해구의 경우 오래되고 무거운 태평양판이 상대적으로 젊고 가벼운 필리핀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실제로 마리아나 해구로 내려가는 여행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압력입니다.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서의 압력은 해수면 압력의 1000배가 넘어요. 엄지손가락 위에 1톤짜리 자동차가 올라앉은 것과 같은 압력이 몸 전체에 가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에 두 명의 용감한 탐험가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돈 월시와 스위스 해양학자 자크 피카르가 트리에스테호라는 특수 잠수정을 타고 챌린저 해연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바닥에 도달하는 데만 거의 5시간이 걸렸고 놀랍게도 그들은 생명체를 목격했습니다. 이 탐험이 워낙 위험했기 때문에 그 후 50년 동안 아무도 같은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 사람이 거의 7,000명이고 달에 간 사람이 12명인 것과 비교하면 심해 탐험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죠. 수면에서는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물속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처음 몇 미터만 내려가도 파도의 소음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표층대, 즉 유광대에 있습니다. 바다 전체 부피의 2대 3피로에 불과한 이 구역이 바다 전체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어요. 더 깊이 내려갈수록 물은 빠르게 어두워지고 파랗게 변합니다. 태평양의 맑은 바닷물에서는 약 200m까지 햇빛이 도달하죠. 그 아래부터는 황혼대라고 불리는 구역이 시작됩니다. 이곳에서는 빛이 있긴 하지만 광합성을 하기에는 부족해요. 물은 훨씬 차가워지고 빛이 희미해지면서 생물 발광의 첫 번째 섬광들을 볼 수 있게 되죠. 더 깊이 내려가면 수면에서 오는 마지막 희미한 푸른빛마저 사라지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어둡지는 않아요. 생물 발광이 이 깊은 바다를 환상적으로 밝혀주거든요. 1km 아래 우리는 심해대 또는 자정대에 도달합니다. 이곳은 지구 표면의 절반 이상을 덮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어요. 기온은 섭씨 4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머리 위 물의 무게로 인한 압력이 이미 위험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에게는 이것이 일상입니다. 그들은 차갑고 어두운 물과 강한 수압에 완벽히 적응되어 있거든요. 어떤 동물들은 엄청나게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감지하기 위해서죠. 반대로 시력을 거의 포기하고 다른 감각에 의존하는 종들도 있어요.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빛을 이용하는 동물들도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아기류죠. 작고 빛나는 미끼를 매달고 다니다가 그것에 끌려온 먹이를 거대한 가시톡으로 잡아먹습니다. 심해에서는 동물들이 더 크게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심해 거대화라고 부르죠. 몸집이 클수록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더 큰 먹이를 잡을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자정대의 바닥을 지나 바다에서 가장 깊은 구역인 해달대에 들어섰습니다. 이 이름은 지하 세계의 그리스 신 하데스에서 따온 거예요. 이곳은 어둡고 엄청난 압력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기온도 항상 영하에 가깝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얕은 부분만 해도 깊이가 8km에 달합니다. 이곳의 해저는 미세한 실투로 덮여 있고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생물들에 의해 뒤섞여요. 바다보다 더 많은 생명체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단층대 주변의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황화수소를 이용해 화학합성이라는 과정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태양 에너지 대신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광합성만큼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어둠의 바다에서는 이용 가능한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 깊이에서 주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은 거대한 갑각류들입니다. 반투명한 바다돼지는 해삼의 일종으로 긴 더듬이 같은 돌기들이 다리 역할을 하면서 바다 바닥을 청소하며 영양분을 찾아다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나 달팽이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물고기인 쿠스크 장어도 발견합니다. 알려진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바위 위로 튀어나온 커다란 젤리 덩어리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노파이어볼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20cm 이상 크기로 자라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축구공 크기의 단일 세포라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이런 흥미로운 발견들에는 우리가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의학적 치료법과 치유법은 종종 지구 생명체의 기이한 특성 연구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확실히 기이하죠. 하지만 더 깊이 내려갈수록 생명체는 점점 희소해집니다. 해구 바닥의 상층구를 떠나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닷속으로 3km 더 내려가면 이 효과는 더욱 두드러져요. 이 물은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믿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의미 있는 탐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확실히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정직한 일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을 제작할 당시 챌린저 해 해연을 방문한 사람은 27명이었습니다. 이는 호주보다 더 넓은 지역을 탐사한 것 치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해달 지역에서는 400종만이 확인되었어요. 이는 지구상 깊은 바닷물에서 발견된 모든 것입니다. 400개라는 숫자가 꽤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담수호에서 볼 수 있는 수천 개와 비교해보세요.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400은 거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바다는 탐험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광활한 지역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물과 해저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장비는 예외적인 환경을 견뎌야 하죠. 하지만 이것을 좀 더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달에 보냈어요. 화성, 토성, 심지어 해왕성까지 탐사선을 보내서 태양계 가장자리를 탐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구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 대해 아직도 그렇게 아는 것이 없을까요? 저는 이 매혹적인 심해에 대한 연구를 간절히 원하는 과학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상과 그들이 이룬 발견, 이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어 드러낸 과학적 돌파구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